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트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요 며칠 전부터 한산하던 거리가 차로 사람으로 꽉 찼더군요. 조금은 들뜬 연휴입니다. 다소 들뜬 주말 지낸 후에 내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오히려 한가한 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하기 쉬운 건 우리에겐 그림 그리기죠. 한가로움을 만끽하며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오늘 그림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간단하게 올리브색 펜으로 형태만 그려줍니다. 이 나무의 특성을 잘 살려 그리기 위해 제가 붓 하나를 이 트리 그리기에 적합한 붓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샀던 머리 커트용 가위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 가위로 붓끝을 잘랐습니다. 이 붓이 여러 개라서 하나쯤 망쳐도 좋겠다 싶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붓이 되었어요. 오늘 저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세요. 그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게 분위기 낼 수 있어요. 준비되셨죠? 그림은 여의도 더 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마을에 있는 트리입니다.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 지인이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뻐서 이것을 그리기로 하였어요. 선 그림 후 방문하는 걸로요. 트리 그리는 방법 들어갑니다. 무성한 나뭇잎 표현과 반짝이는 표현이 관건이겠죠. 셉 그린을 기본색으로 합니다. 점점 진해질 때 포커스 그린과 울트라마린 딥 그리고 올리브 그린도 조금 사용할 거예요. 어느 나무이든지 들어가는 방법은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색을 옅게 칠하면서 점점 명암을 주며 덧칠해 갑니다. 이렇게 덧칠할 때 맑은 색으로 덧칠을 해주어야 맑음이 유지되겠죠. 이때 틴트 계열이나 흰색이 섞인 색을 마구 섞어주면 맑음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틴트 계열을 저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섞기보다는 그 색 자체의 예쁨을 표현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욱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색의 투명 정도를 알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단순함이 진리입니다. 색을 혼색하실 때 색을 만들다 보면 마음에 안 들게 돼서 계속 그 색의 색을 추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두세 개의 색을 섞어서 마음에 안 들면 과감히 그 색은 버리시고 다시 만드세요. 그 이상의 색을 계속 섞는다고 맑은 그 색이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색 연습이 있어요. 갖고 있는 물감에서 세 개의 삼원색을 찾으세요. 빨강, 파랑, 노랑에 갖고 계신 모든 색을 섞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색을 섞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방향의 색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색을 만들기 위해 고생했었는데 그 색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는 거죠. 색이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여 만드시려면 많이 그린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색을 섞어보면서 색을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색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쓰는 색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꾸 손이 가는 색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색을 잘 기억하셔서 어반 스케치 나가실 때 간단히 나의 색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붓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그려가니 참 재미있어요.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이런 종류의 붓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급한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재미 참 좋습니다. 집에 안 쓰고 묻어두고 있는 붓들을 각자 자기 마음에 들게 맞춤형 붓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는 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이 붓에 애정이 마구 담겨가고 있어요. 그림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지금 저의 회원 중에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잠시 쉬는 분이 계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 집에만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함께 꼭 그려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 그리려 하지 말고 그냥 물감놀이 정도로요. 방문하여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을 더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합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고 안 그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얼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 저도 보름 전쯤에 아마도 가벼운 공황장애 증상을 겪은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병을 알아보신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증상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심한 분들의 증상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매우 경미하긴 했지만 그 고통이 저로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욕구가 없어져요. 먹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더군요. 안 먹어도 배가 전혀 안 고프고요. 그러다 보니 체중은 며칠 사이에 3-4kg는 그냥 빠지더군요. 뇌가 정지된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속은 뭔가가 터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엉엉 울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눈물도 안 나고 이 감정이 슬픔인지 답답함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간간히 눈물이 흘렀어요. 특별한 자극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 방법도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냥 견디기 정말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밤참까지 챙겨 먹으며 다시 소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밤잠은 그 이후로 잘 챙겨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협업 제의도 한몫하였고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랬나 봐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뇌에 과부하가 온 거겠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동안 나의 자체 내에서 받아왔던 것들과 다르게 외부와 연결돼서 받는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과했던 거죠. 이번 증상을 계기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의 스트레스 꼭지점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몸이 보내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제가 좀 단단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지는 나를 내게 보여주고 싶네요. 이야기하는 동안 나무가 제대로 표현되어 만들어져 갑니다. 이쁜데요. 저만 그런가요? 풍성하고 뾰족한 나뭇잎들의 느낌도 살아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신선한 저만의 트리, 수채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느낌의 수채화예요. 어떠세요? 어제 저녁 운전을 하며 오는데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겨울 나그네가 있었지 하였어요. 이 계절에 들을 곡입니다. 꼭 저의 영상 보시고 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보세요. 한때 이 곡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명곡을 알게 된 건 행운이었어요. 프란츠 페터 슈페르트의 겨울 나그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본 소설 설국 고골의 외투라는 러시아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영상에선가 말씀드렸던 프랑스 화가 위트릴로. 여러분은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오늘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먼지 쌓인 책을 꺼내봅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동화, 연극 등 모든 장르에서 다룬 명작이죠. 이 작품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시기는 천교도적 사회 분위기로 교회 중심의 공적인 행사로 크리스마스를 치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책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지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든지 하는 분위기 말이죠. 내용은 구두쇠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친구 말리의 유령이 찾아와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유령을 만나고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알게 되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직접 문체를 느껴보셔야죠. 내면의 한기 때문에 늙은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고 뾰족코는 거칠어졌으며 볼은 쪼글쪼글 오그라들었고 발걸음은 뻣뻣했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고 얄팍한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으며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심술궂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스크루지는 늘 냉랭한 기운을 풍기고 다녔다. 일부 말리의 유령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고 아이처럼 신이 나네. 술 취한 사람처럼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외치고 싶어. 야호 야호. 스크루지는 자기 몸에 긴 양말을 라오컨 모양으로 만들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다. 스크루지는 깡충깡충 뛰어 거실로 갔다. 그렇게 서 있으려니 스크루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5부 마지막 가운데 스크루지의 말. 첫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가죠. 지금과는 다른 사랑이 풍부한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매정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령은 현재 스크루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에게는 아픈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월급도 안 올려주고 야박하게 그지없게 대하던 직원이었는데 오히려 그는 스크루지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령은 누군가가 죽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이 묘비로 데려가서 보니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깬 날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는 그간의 자신에 대해 크게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직원에게 칠면조를 보내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큰 기부도 하고 조카에게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스크루지 조카가 스크루지를 파티에 초대했을 때 스크루지는 단호히 거절하죠. 이때 조카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친절과 용서, 자비가 가득한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별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동무로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거든요. 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회 비판을 담은 소설입니다. 함께 나누고 베푸는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느낌을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꼭 그려보세요. 많은 종류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실력 늘리시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